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현재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유의미한 움직임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5월은 많은 투자자분들의 예상대로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것일까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79% 상승한 27,2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0.05% 하락한 1,817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6위의 XRP는 0.7% 하락한 0.44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6.5%, 19.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3%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더리움을 한번 볼까요? 이더리움의 경우도 숏 포지션이 56%, XRP의 경우도 이제 숏 포지션이 51%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미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보게 되면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모두 상승 마감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달러 인덱스의 경우는 0.11% 상승한 모습, 환율의 경우는 전날 대비 0.34% 하락한 1334원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상승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이 지지부진한 가격 상황과는 달리 현재 글로벌 매크로 경제 환경이 크립토 마켓 입장에서 나쁘지는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중단기적으로 다가오는 6월 FOMC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이 미국의 이코노미스트들의 경우는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7일 공개된 로이터 폴에 따르면 총 116명의 응답 이코노미스트들 중 60% 이상인 75명이 올 연말 금리 수준을 5.0에서 5.25%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이달 초 25bp를 올린 수준이 연말까지 동결될 것으로 본 것인데 이 은행 위기와 부채 한도 협상 난항 등으로 어려워질 이 경기 여건을 고려해 연말까지 50bp 인하를 점친 시장과는 대비되는 판단이죠. 이 응답 이코노미스트들 중 14명은 연내에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다라고 봤고 이들 중 3명은 금리가 높아졌다가 다시 현 수준으로 내려올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30명의 응답자들은 올해 안에 추가 인상은 없고 최소 25bp 인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봤다고 하는데요. 이 마이클 게이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수석 분석가의 경우는 이 간단히 말해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의 2배 이상이고 실업률도 연준 위원들의 판단치보다 낮다면서 이러한 팩트들만 보더라도 연준은 인하보다는 인상 쪽으로 더 기울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라는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는 또 연준이 완만한 침체 가능성을 우려하기보다는 물가를 목표치로 낮추기 위해 불가피한 비용으로 받아들일 것 같다라고 덧붙였는데 이번 로이터폴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 경제 성장률이 1분기 1.1%를 기록한 뒤 2분기에는 0.6%를 찍고 3분기와 4분기에는 0.2, 0.3%씩 위축될 것으로 내다보았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최소 2025년까지도 연준 목표치인 2% 수준으로 내리지 않을 것으로 우려됐고 현재 3.4% 수준인 실업률은 올 연말 4.2%, 내년에는 평균 4.5%로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됐다고 하는데 다만 이는 이전 경기 침체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수치이죠. 이 응답자들은 완만한 경기 침체 전망이 악화할 수 있는 변수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채 한도 협상을 꼽았습니다. 이 부채 협상 관련 질문을 받은 응답자 41명 중 과반을 조금 넘은 22명은 이 디폴트 리스크가 과거보다 높다라고 답을 했고 16명은 이전과 마찬가지 수준이다. 이제 3명은 디폴트 리스크가 이전보다 낮다라고 보게 되었는데 이에 현재 수많은 서방 국가들에게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에게서 하나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세정 당국의 비트코인 관련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러시아 세정당국의 비트코인 최고 규제기관 임무 부여 방침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뉴스는 17일 러시아 세무당국이 암호화폐 산업을 감독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 뉴스에 따르면 알렉세이 모이제프 재무차관이 일간 이스베스티아와의 인터뷰에서 이 러시아인들은 암호화폐 보유 및 거래를 세무기관에 보고하고 러시아 연방세무국은 암호화폐 분야의 국내 최고 규제기관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는 당국은 시장 참가자를 인정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 러시아 국회의원들은 봄 의회 회기 동안 인제 암호자산 관련 일련의 법 채택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법안 초안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그것을 규제할 국가기관을 임명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모이제프 재무부 차관은 러시아의 법인과 개인 암호화폐, 개인 모두 암호화폐를 채굴하거나 해외 시장에서 판매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모든 거래를 신고하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갑과 거래에 대한 정보는 세계 기관과 공유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는데요. 이제 이 세무당국 외에 다른 두 기관은 러시아의 금융감시기관인 로스핀 모니터링과 러시아 중앙은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현재 이제 러시아의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중이죠. 이로 인해 수많은 국가들로부터 눈초리와 실제적인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압박 속에서 암호화폐를 피난처로 삼는 듯한 움직임들이 과거부터 있어 왔는데요. 참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야겠지만 이렇게 사용되는 암호화폐가 양면성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막대한 파워가 있을 때 선한 사람에게 쥐어지면 긍정적으로 사용되지만 약한 자에게, 악한 자에게 쥐어지면 부정적으로 사용되기 마련이죠. 정말 누구를 위한 전쟁인지 시간이 갈수록 희미해져 가는 이 가운데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의 희생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비트코인 관련 가격 언급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비트볼의 CEO에게서 급등 가능성에 관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다소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추가 조정 25,000달러 선 하락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조정 양상을 보이는 등 암호화폐 대부분이 약세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비호적인 거시 경제 상황과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의 교착 국면이 이어지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네, 투자 전문 매체인 마켓워치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은 지난해 잔인할 정도의 투매 시장 속에 하락세를 거듭한 뒤 4월에 심리적으로 중요한 3만 달러 선을 회복했다. 이후 다지기에 실패한 뒤 기술적으로 중요 주요 지지선을 지키는데도 잇따라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중개사인 FX프로의 분석가인 알렉스 쿠부치케비치는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에서 약간의 상승 추세를 볼 수 있지만 가격이 현재 거의 27,000달러를 넘어선 지금 상태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는 트레이더들은 25,000달러 선으로 하락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시장이 11월 저점에서 랠리를 펼치는 데 대해서 조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유에서라고 합니다. 이 외 내용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 가격이 참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좀 오르는가 싶어서 들어가면 물리고 이 본전이라도 찾으면 나가야지 싶으면 계속 빠집니다. 꼭 내가 투자하는 걸 누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조차 이제 드는데, 지금처럼 추세 자체가 꺾인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는 이런 착각이 더욱 심해지죠. 이 조바심에 쫓기듯 시작한 투자는 언제나 본전 찾기만 할 뿐 진짜 부를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계획적인 장기 투자가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이 사람마다 생애 주기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면 가장 경제적으로 왕성하게 활동을 할 때이죠. 실제로 큰 돈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시기도 이때입니다. 똑같은 능력이 있어도 나이가 너무 많으면 그만한 대우를 받기 어려운 시기가 오게 되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투자도 딱 이때쯤부터 목돈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이제 처음부터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면 나름 사회적인 부를 쌓고 현금도 돌기 시작하면서 그에 맞는 투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금전적으로 넉넉한 시기가 다들 그러진 않겠지만 대부분 생각보다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늘 수익이 오르기만 했던 젊은 시절을 뒤로하고 어느 순간부터 수익이 줄기 시작합니다. 줄어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직장에서 내쳐지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죠. 이 아이들은 한창 커가고 돈 들어갈 때가 참 많은데 수입이 끊겨버린다는 것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이 부모님은 연로하셔서 이제 자식의 생활비를 나눠 써야 하는 시기인데 그런 점에서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남성은 아파도 쓰러져도 안 되는 시기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투자는 일찍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지금 높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고 있다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파이프라인도 결국에는 끝이 있습니다. 이 대단한 기업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지금 넉넉하다고 해서 펑펑 쓸 게 아니라 언젠가는 현금 흐름이 막히고 더 이상 수입이 생기지 않는 시기가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축해야 합니다. 이 저축이라는 말 자체가 투자로 수십 배 수익을 벌 수 있는 세상에는 고리타분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저축은 매우 중요하죠. 이 저축 없는 투자는 좀 위험합니다. 투자는 말 그대로 투자로 해야지 이 투기나 도박으로 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라 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죠. 이 대출까지 끌어다가 풀베팅에서 승부를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쫓기듯 한 투자는 경험적으로 늘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이 투자를 하더라도 저축을 함께 해야 하죠. 항상 현금 흐름을 염두에 두고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투자를 해야 하죠. 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안전자산에도 분산해 놓아야 합니다. 이 100% 수익을 목표로 한다고 해도 4년 만에 100% 수익을 내면 연 25%입니다. 이 시간을 이기는 것은 모아둔 현금뿐 넉넉한 통장 잔고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예, 리플사에게서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리플사가 암호화폐 수탁 기업에 대해서 인수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리플 암호화폐 수탁 기업 인수 수탁 사업 확장 나선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리플이 SEC와의 소송 종료가 임박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수탁 업체 인수 소식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스위스 디지털 자산 관리 및 토큰화 제공 업체인 메타코는 18일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리플사에게 인수 합병되었다라는 소식을 밝히게 되었는데 리플의 메타코 인수 금액은 약 2억 5천만 달러, 한화 약 3,337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리플의 메타 인수 목적은 암호화폐 수탁 사업 확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가샤 리플 수탁 책임자는 2030년까지 암호화폐 수탁 사업은 10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번 메타코 인수로 인해 리플은 수탁 사업의 호황 수혜를 누릴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한편 리플의 암호화폐 수탁 기업 인수 행보는 리플이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 소송 종료가 임박했다라는 평가가 가득한 가운데 이루어져서 큰 주목을 끌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약식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17일 힘먼 연설이 판결에 미칠 중대성을 강조하며 힘먼 연설 봉인을 요청하는 SEC의 기각 판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힘먼 연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XRP 투자자들은 소송이 빠르게 마무리되기를 2020년 12월 SEC가 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바랬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빠르게 끝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점점 그런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죠. 일단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단호합니다. 이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등에 쓰일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코인을 규제하고 있죠. 이 문제는 말이 이제 규제지 그냥 다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형국인 것인데 이대로라면 미국 내에서 크립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채굴자들에게까지 무려 30%의 과세를 하겠다고 밝혔으니 이 정도면 미국 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어필이 된 셈인데요. 2020년 12월 SEC는 브래드 갈링 하우스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죠. 이 리플이 XRP를 증권으로 판매했고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이를 감독했다라는 것인데 하지만 이후 리플의 반격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리플이 여러 차례 문제가 없는지 문의를 했지만 SEC는 침묵했습니다. 결국 양쪽 모두 팽팽하게 증권법을 어기지 않았다를 두고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샌프란시스코의 미국 지방법원 서부지구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2013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지명이 되어서 2014년부터 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이 토레스 판사는 독립적이고 정부에 도전하는 판사였던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회사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던 적 또한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리플에 불리하기만 한 상황은 아니죠. 이 토레스 판사는 기업의 관점에서 친화적인 판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쩌면 약식 재판으로 리플이 승소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이 미국 내 크립토 산업 전체에 끼칠 영향력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렵죠. 다만 미국 내에서의 크립토 산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토레스 판사가 무작정 어느 한쪽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 다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고 결국 합의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결국 규제는 국회에서 만들 일이지 법원에서 정할 일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렇게 질질 길게 끌려가면서 리플이나 코인베이스가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까지도 고려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이제 물론 이런 발언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양측 모두 해외 이전은 최대한 마지막에 선택해야 하는 보루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당장 해외 이전이 답이라는 식의 분석은 지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 최악의 상황에서 해외 이전을 고려해야 한다면 어떤 도시로의 이전이 가능할까요? 첫 번째로 가능한 도시는 런던입니다. 일단 영어를 공용어로 이용하죠. 가장 큰 글로벌 금융의 중심지이고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도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입니다. 게다가 EU에서 합의한 미카 법안으로부터 더 이제 자유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꽤나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능한 도시가 이제 역시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두바이와 싱가포르입니다. 두바이는 아랍에미리트에서 대놓고 이제 개방적인 도시로 꼽고 있고 세금 혜택과 비즈니스 친화적 규제로 이제 암호화폐 기업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싱가포르는 사실상 조세 회피처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암호화폐 비즈니스의 주요 거점으로 꼽히는 곳이죠. 그 외에도 스위스의 취리나 캐나다의 토론토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리플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 기반의 거래소에 XRP가 상장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떠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마켓을 포기하는 일은 비즈니스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어려운 일이 되겠죠. 참 지긋지긋하게 연장되는 이 소송이 연내 마무리될 것이라는 분석들 파다하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작년처럼 내년으로 이렇게 미뤄지지 않고 이번 연도 안에 2023년 안에 이 소송이 마무리되길, 그래서 XRP 투자자분들의 흘린 피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보감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대비 1포인트 상승한 이제 51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크립토 마켓이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더 하락하면 어떡하나 싶은 걱정이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에게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전례 없던 기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비트코인 사기 아니냐, 비트코인 해킹 당하는 거 아니냐,
아니냐, 비트코인에 왜 투자하냐, 그거 도박 그런 거랑 뭐 그런 거 아니냐, 양자 컴퓨터 나오면 어차피 해킹당하고 무용지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퍼드들이 파다하게 퍼질 때 비트코인의 가격은 조금 더 추가 하락하다가 언제나 그랬듯이 회복을 하였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보면 전 신고점인 전 고점이었던 68,000달러가 상당히 높아 보이는 고지지만 그리 머지 않은 시간 안에 다시금 전 고점을 돌파 10만 달러, 20만 달러, 다음 반감기 이후에 올 상승장에선 못해도 30에서 50만 달러까지는 상승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정말 전례 없던 기회 속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매 영상 말씀드리듯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